대중교통. 그러면 그 이제 제가 그 투자 가치가 높은 이제 상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럼 입지 조건을 먼저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무엇을 먼저 확인하면 될까요? 그 사람 많은 거를 찾기 위해서. 그냥 강의해달라고 하세요. 아니 그냥 좀 거저 먹기로 좀. 첫 번째가 이거죠.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시설을 찾는 거예요. 시설. 사람을 모아주는 시설. 아, 놀이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어쨌든 간에 뭐 놀이동산이면 놀이동산 안으로 사람을 다 몰아버리겠죠. 예. 근데 그 직객 시설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직객 시설이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냥 그 속에서 자기들이 다 가둬놓는지, 아니면 이 직객 시설이 사람을 끌고 모아서 내가 이렇게 상권 쪽으로 내던져 주는지, 요거 특성을 아시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공간 찾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지하철은 사람을 모아주지만 가둬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동하죠. 예. 그러니까 어느 공간으로 던져주죠. 지하철 근처에 뭐 이렇게 네네. 입구, 출입구에 버스 가까운 정류장도 거. 마찬가지죠. 점포들. 버스 정류장도 사람을 모아줬다가 그 주변으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요? 모아버리죠. 다 모아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복합몰, 요새 복합몰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모아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거든요. 안에서 장사 다 돈 벌려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주변의 상가들은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백화점이나 복합몰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킨다고 하는 이유가 얘들의 성질이 끌어 모아놓는 성질이에요. 네.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끌어 모아놓고 바깥에 내보내면 자기들 매출에 영향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 모아서 못 빠져나가게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주변을 넓게 만들고 건너가기 어렵게 만들고 이러니까 주변 상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사람을 모아주는 시설의 성질을 알면 성질을 먼저 파악해. 그러면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흘러가 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유동인구 분석을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 데이터를 이렇게 해보면요, 유동인구는 엄청 많아요. 근데 상가는 전혀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지나쳐 버리니까.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확인할 길이 뭐 발품 팔아서 뭐 진짜 어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뭐 지나다니는 사람 카운트 막 단추 가지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사실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가서 이걸 많이 해봤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까 입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입지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에 누가 할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또 사람만 따질 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애들이냐 몇 살짜리냐. 그렇죠. 누가 오느냐는 거죠. 그 누가 오는 거를 알기 위해서 입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는지를 알면은 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가고 카운터 찍는다고 아나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와봐야 뭐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상권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그 업종 그 조직하고 맞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기가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음식업을 한다. 그래서 뭐 TV에 뭐 백종원의 골목 식당들도 많이 하지만 내가 음식점을 차린다 그러면 내 음식점을 누구한테 팔 건지도 지금 몰라요. 그래 놓고 창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든 음식점이 과연 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어필이 될 수 있는 상품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그 가격이 과연 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창업을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상가를 분양받거나 이렇게 매수하려는 그런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무조건,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면 굉장히 좋죠. 부동산은요, 많이 와서 빨아주면 최고예요. 많이 빨아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가격은 낮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산 꼭대기에 있으면 사람이 안 가니까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데요. 많은 사람이 와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오는 중에서도 흘러가는 자리인지 아니면 모아주는 자리인지가 또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대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 많죠. 근데 같은 공간에도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모여주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건물 주인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내 집 앞에, 내 건물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럼 이제 욕심이 생기겠죠. 네. 올라가겠죠, 가격이. 예, 예.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은 이 많이 지나가는 사람을 잘 지나가라고 물청소하고 잘 지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내 공간 안으로 끄집어 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마케팅을 할 것이고 네. 음악을 틀어놓든지 POP를 쓰든지 전단지를 뿌리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예. 그런 활동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건물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상가는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까도 잠깐 뭐 50대 그러니까 60대 이렇게 좀 나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임대 수익을 얻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상가들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 제일 좋은 것들이 주변에 주거 환경을 갖춰진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주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모여 있어도 괜찮고요. 아파트 단지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자리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제 그런 공간에서 좀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모험할 수 있는 공간 가지 말라는 거죠. 누가 이만큼 해가지고 누가 해갖고 2배를 벌었더라.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못된 투자예요. 그게. 그 사람은 진짜 운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그 운이 계속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수익을 일단 우선 한다 그러면 자본 수익은 일단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이 지나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걸 같이 두 개를 대부분 상담해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월세 수익 좀 높은데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각했을 때 차익이 좀 생기면 그걸 알면 제가 거기다 투자하지 내가 왜 모든 걸 다 얻어야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동산은요 시간값에 의해서 내가 이제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거고 대박이 안 나는 상품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원하려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투자하시면 대부분 실패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냥 하나만 탁 선택해. 네. 안정된 공간에서 내가 큰 돈은 안 되더라도 월세를 꾸준하게 받으면서 안정적이게 가져가는 소득이 제일 낫고요. 그 이상의 나중에 2배 이상 3배 버는 거는요, 그냥 후손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존경받는 조상님 한번 돼보는 거지 뭐. 아, 그래도 내가 살아생전 다 쓰고 가야죠. 그랬으면 좋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매각했을 때의 그 어떤 자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가의 그 입지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뭐 신도시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될까요? 해당돼요. 예, 그런 지역도 그런 자본이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곳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은 그런 부분까지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건물에 영화관이 들어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넓죠. 뭐 보통 한 층 정도 전체 면적이 한 400에서 500평 정도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런 공간에 영화관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점포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근데 지나가서 길을 봤더니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건축물에서 이 영화관을 기준으로 해서 점포들이 몇 개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층에만? 한 층에 500평 정도 규모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한 4평씩만 잡아도 뭐 한 100개 이상 들어오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상권이 없어요. 이 한 공간 안에 점포가 100개를 살릴 수 있는 상권이 그 공간 안에서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공간적으로 입지적인 선택을 원하신다 그러면은요, 제일 좋은 것들이 뭐냐면 장애 요인이 둘러싸인 공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하철을 기준으로 해서 와도 좋고, 버스 정류장을 기준으로 해도 좋고, 관공서를 기준으로 해도 좋고요. 또 뭐 버스 터미널을 기준으로 해도 좋아요. 뭐 어디 대학교를 기준으로 해도 좋지만 상권이 막 뻗쳐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곳이라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요. 그럼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요. 유동인구가 흩어져 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상권 자체가 넓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장애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은 공원이 큰 게 있다든가, 그럼 이쪽에는 또 대형 건축물이 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쪽은 오르막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가둬놓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인구가 모여도 어떻게 되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물을 부으면 낮은 곳에서 위로 이렇게 차와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고여있는 공간, 가둬진 공간에서 점점 올라가는 공간들이 사실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분석할 때 저희는 그런 걸 보거든요.
아, 이 자리는 흩어질 건지 모아줄 건지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이걸 보는 거죠. 야, 근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오래 한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지금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막 지근지근거리는데. 그래서 초보자들이 그런 공간에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안정된 곳으로 가라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초보자들이 그 정도의 안목이 생기기까지 공부를 한다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는데. 그건 이제 경험하고 사례, 과거 사례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시키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다니면서 또 이렇게 분석하고 해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간다 그래도 네. 대학교에서 4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인턴 시절부터 해가지고 요새 같으면 인턴 시절로 해가부터 자기가 어느 정도 알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까지 전혀 자기가 안 하던 세상으로 탁 넘어갔는데 네. 한 번 딱 해갖고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웃긴 거 아닌가요? 요새 주식만 해도 주식에서 투자 방법, 기법이라는 거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상가 투자 관련해서. 네. 근데 또 반대로 자본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신도시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네요, 신도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위험성이 들어간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도시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 긍정적인 자본 수익이라는 예, 측면을 그렇죠. 보고 투자를 하지만 네. 많은 부분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리스크에 그렇죠.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자꾸 예. 투자를 하는 거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자기는 하이 리턴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그렇죠. 하고 가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럼 신도시 투자할 때는 무조건 신도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신도시 가운데에서도 요러요러한 특성들이 있는 네. 곳만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저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잖아요. 어디든 간에. 지하철과 버스 정거장. 그럼요. 기본적으로요. 상권 분석할 때 가장 이제 입지 분석과 상권 분석은 개념이 달라요. 지금까지 상권 입지를 얘기했다면 네. 이제부터 상권을 얘기할 수 있죠. 상권은요, 점과 점을 연결한 곳이 상권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출구가 점이면 네. 내가 집에 들어가는 길까지가 점이잖아요. 입구가. 네네. 그 길을 연결하는 게 상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네요. 그렇죠. 집까지 가는. 예, 그게 동선이거든요. 그 동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상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대중교통이거든요. 네. 다음에 주거지 입구, 그 다음에 관공서와 주거지. 이걸 연결해 볼 줄 알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니까 도시 네. 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만약에 투자를 해서 상가에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대중교통 인근에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에도 되고요. 지하철도 네. 돼요. 내가 내린 공간하고 저 공간 배후에 주상복합이든지 뭐 복합주택이라든지 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 입구하고 내가 이 대중교통하고 최단 거리를 그어볼 수 있겠네요. 자기가 걸어가 봐도 알고 오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그 조사자만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 중에서 제일 편한 길을 찾으려면 그게 동선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 가지 상권들을 얘기해 드려 볼게요. 서울에 지금 샤로스길이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떤 길이요? 샤로스길, 서울대 있고요. 샤로스길이라는 게 예, 있나요? 예. 가로수길은 들어봤는데. 예. 그 이제 서울대 정문의 마크가 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 샤로스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샤로스길은요. 버스 서울대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만나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철로 바로 빠지는 사람은 상권을 이용할 의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 끝에 뭐 있냐면 그 다음 역이 만나요. 다음 역으로. 네. 여기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야? 그 길을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일반적인 상권이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건대 상권 우리 아시니까 건대 상권을 예를 들어보면 건대 학생들하고 지하철을 건대로 상권을 오는 친구들이 이 공간으로 와서 얘네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젊은 애들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모텔 쪽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요. 상권을 이렇게 만나면 모텔 쪽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동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젊은 애들 상권은 이 골목길 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성인들은 이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 상권은 오후부터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골목길 안으로 다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그 공간 범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조금만 교육받으면 알아요. 근데 이제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 한 번에 사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부동산 그럼요. 단위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많은 공부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나 아니면 뭐 분양회사 말만 딱 듣고 계약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전서부터 미리 잘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을 갖고 투자를 해야겠네요. 지금부터 공부할 시기죠. 이제 지금 또 은행에서 금융권에서도 또 지금 저기 은퇴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40대. 지금 이제. 자, 이분들은 지금 준비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코치를 좀 해드린다면 내가 어떤 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뭐 안정된 월세 소득을 원한다. 그러면 나는 주택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봐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상가 쪽이라 그런다면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어떠냐면요. 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간에 가가지고 내가 음식점을 차리겠다. 자, 이제 그러면 공간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데리고 가고요. 네. 집사람 아내부서 데리고 가고. 그렇죠. 아, 어때? 했더니 아세요? 그분들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건... 일단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맞아요. 이 대부분 그런 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음식점을 만들면 어느 정도 해갖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는 다 그런 얘기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다 그분 얘기지 당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창업하시냐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창업한다고 하면은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왜 했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투자도 상당한 준비 기간 그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까지 투자는 그냥 돈을 불리는 그리고 좀 그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투자에 대해서는. 심지어 주택 같은 경우도 뭐 재작년 같은 경우 뭐 우리 서브프라임 이후에 자살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투자 잘못 레버리지 많이 써서 투자하신 분들 특히 그런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최소한 좀 공부 좀 하고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안 급해요. 지금 내가 저거 당장 투자 안 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 서두르게 되는 심리가 대부분 보면 내일이면 당장 오를 것 같고 내가 그렇죠. 오늘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할 것 같고 그래서 서두르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있잖아요. 내일 또 새로운 물건이 또 그렇게 나타나요. 나간다 해도 또 기회는 온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으시고요. 지금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요새 우리나라 그 부동산 관련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대학에서도 뭐 평생교육원에서도 가르치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준비를 기간을 좀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시즌 나오자마자 급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요. 뭐냐면 짧은 시간에 배워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 쪽은 한 번 잘못 투자를 하면은 그렇죠. 완전 다 날라가서 데미지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위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이러저러한 정보들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될 거야라는 어떤 생각에 계약을 하겠죠. 나름대로. 확신이 없는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다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적정한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혹은 정말 서두른 것인지를 뭘 가지고 분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어떻게 대답할 적이 없네요. 왜냐면 저분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도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충분하게 알아봐서 내가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하실수록요 위험성을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 긍정적인 쪽만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 확인하고
최소한대로 자기가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쪽 교육을 받아봤으니까. 아, 일단 안다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은 내가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갖춰졌어. 우리 사업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업할 때도 충분히 사업계획 써보고 고민해보고 그 상태로 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 그런 잘못된 환경들을 어떻게 내가 외부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내가 제거할 것인지 고민해보면서 사업을 하는 거 똑같아요. 부동산은 똑같아요.